네, 그리고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공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힙하다면 힙하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럭셔리하다면 럭셔리해야 되는데 이 공간을 사실 하나대투 저 뒤에 계신 장규용 상무님께서도 저희한테 무료로 이렇게 또 제공해 주셔서 우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박수 한번 그 뒤쪽에 계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데 보시는 것 같이 앞에 아까 포스터에 그 이제 인쇼리움, 그다음에 해시그래프, 그다음에 밑에 블록체인 아이라는 회사를 보셨을 거예요. 지금 사실 그저 바깥에 잠깐 보시죠. 들어오세요. 아니 같이. 지금 이 두 분이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아이의 공동 창업자고요. 저희를 전방위로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고 이 자리를 사실 실질적으로 세팅한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에서 가장 핫한 지금 스타트업이자 지금 굉장히 잘 저희를 전방위로 다 도와주고 계신 두 분입니다. 안드레랑 빅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오늘 간단히 그 절차를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6시부터 한 20에서 25분간 저희 회사 그 인쇼리움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그다음에 Q&A 세션을 한 30분 정도 받고 그리고 8층이나 혹은 6층에서 이동하셔가지고 네트워킹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8시부터죠. 8시부터 이제 해시그래프 2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쇼리움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창업을 한국에서 시작한 지 만 4년이 다 돼가는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직토를 꾸준히 찾으셨던 회사라고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2014년도에 해외에서 제일 큰 킥스타터라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이트에서 이제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였고 사실 저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지만 저기 지금 저희 투자자분도 계시지만 사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많이 팔아서 매출을 내겠다라기보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무언가 융합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내겠다. 어떻게 보면 보험사에게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라고 실질적으로 탄생하게 된 회사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지난 4년간 영위하면서 작년에 영광스럽게도 이제 포브스에서 선정한 한국을 대표하는 탑10 스타트업에도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3월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국가 과제를 코인플러그와 SK텔레콤 그다음에 직토가 함께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쪽에 이제 인볼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다 일일이 나열은 못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파트너사들을 현재 보유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쇼리움 프로토콜이라는 게 사실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인쇼리움이라는 게 인슈런스랑 이더리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점이 뭐였고 지난 4년간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보험사들이랑 사업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많은 보험사들, 손해보험사가 됐든 생명보험사가 됐든 사실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가장 느리고 가장 보수적인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들은 사실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어느 정도 염두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익스큐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핵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잡으려고 하는 고객이 2030 고객을 굉장히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좀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2030 고객들 밀레니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고객들은 어떻게 보면 보험 누군가 어떻게 보면 GA죠. GA나 FP들이 나에게 와서 보험을 팔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망을 가거나 어떻게 보면 되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보험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2030 고객을 잡기 위해서 지금 사실 굉장히 큰 혈안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신규 상품을 개발을 해서 이런 2030 고객을 잡아야 되는데 신규 상품을 개발을 하려면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보험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데이터를 받으려면은 어플리케이션 회사나 IoT 디바이스 수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회사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그럴 만한 협업을 할 수 있는 개발 역량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배경에는 사실 보험사의 밸류체인은 IT가 한없이 수없이 발전을 했지만 지난 30년간 굉장히 인간이 수동적으로 현재 70%의 모든 밸류체인이 인간이 수동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고비용에 대한 밸류체인이 항상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회사들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서버라든지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협업적인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높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의 예로 저희가 이제 보험사랑 했던 금융사랑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이제 실질적인 라이프 케이스를 저희가 여기 보여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KB 국민카드와 이제 워킹업 카드라고 해서 나의 활동량에 따르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를 이제 발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같이 공동 출시를 했었고요. 아마 영화관에서 아마 트와이스가 선전하는 그 광고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사실 KB 국민카드 내부적으로 이런 내부 DB석의 서버 구축, 디바이스 연동 그리고 운영 및 관리하는데 약 20억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진짜 큰 문제점은 이런 신규 상품을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러한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되는 보험사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나 금융사의 대표이사 임기를 고려하면은 사실 의사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보험사의 가장 중요한 6개의 핵심 그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시장 보시는 것 같이 상품 기획, 상품 개발, 그 다음에 계리, 그 다음에 판매, 언더라이팅, 클레임, 그 다음에 마케팅 서비스까지 이렇게 핵심적으로 6개의 인슈런스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인슈어리움 프로토콜이 하는 일은 여기서 창출되는 여기 보시는 6개의 밸류체인을 탈중화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모든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재분배를 한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도 이상적인 말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험사는 사실 모든 게 다 중앙화돼서 관리되고 있으나 뭐 상품 기획, 제일 중요한 IT 인프라 그리고 뭐 보험금 지급 관리까지 사실 굉장히 중앙화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수동적으로 지금 전체 매뉴얼을 전체 밸류체인의 70%를 수동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밸류체인을 사실 굉장히 혁신을 하고자 우리가 잘 아는 핀테크의 좀 하위 개념으로 해서 인슈어테크라는 분야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해외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격적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사실 스타트업 혼자 이런 보험사의 밸류체인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스타트업 밸류체인의 현황이고요. 사실 재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 플랫폼, 백엔드, 인프라스트럭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맥켄지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지적하는 맹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인슈어테크 회사들이 각 밸류체인 하나만 디스럽션을 할 때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떻게 보면 보험 회사의 전체 밸류체인을 디스럽션 할 때 사실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험사가 결국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만 이 스타트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런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이 별 많지는 않다. 는 가장 큰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여기 보시고 계시는 수많은 회사들이 하나로 정형화돼서 쓸 수 있는 프로토콜을 지금 인슈어리움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여기 계신 분 중에 보험업계 관계자분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기자분도 계시고 투자자분도 계실 텐데 사실 저희가 그 앞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인한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이제 앞으로 보험업계의 미래를 간단히 네 개의 블루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보험 시장에서 이제 올리브아이만에서 3가지 단계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디스트리뷰션이라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다이렉트 보험 시장이 가장 인슈어테크 분야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앞으로 2018년 이후부터는 테크놀로지 이네이블 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UBI 보험 시장이라고 하죠. 보통 어떤 특정 물건 혹은 나의 활동에 의거한 보험료의 프리미엄이 정해지는 디스카운트를 받거나 리워드를 받는 근데 사실 UBI 보험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달았느냐 혹은 1년에 2만 킬로 이하로 자동차를 탔느냐
뭐 그런 사실 그런 보험이 UBI 보험의 일종이고 이제 앞으로 진짜 많이 발달할 분야는 자동차에 텔레메틱스 디바이스를 붙이거나 우리가 잘 아는 티맵에 이제 내 운전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프리미엄을 디스카운트 받는 그런 형태의 보험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카쉐어링에 대한 보험, 그 다음에 혹은 자율주행에 대한 보험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그리고 특히 재보험사들은 굉장히 인슈어테크 관련된 회사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거의 시작은 본격적으로 2018년에 시작이 될 거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좀 사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개인의 PHR이나 메디컬 데이터를 보험사가 사용을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은 뭐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하나 수많은 이권들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인슈어테크가 가장 발전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앞으로 수많은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IoT 디바이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거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라든지 프리미엄이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속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그 다음에 AI,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이 도입됨으로써 보험 상품의 다양화, 그리고 보험 간편 보험 가입, 그다음에 보험료 클레임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지급 관리가 어떻게 보면 원스톱으로 되게 간편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로 인한 비용 절감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PwC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지금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블록체인을 보험사에서 지급관리 쪽인 밸류체인 중에 지급관리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쉽기 때문에 이미 도입이 시작이 되고 있고 2021년까지는 다른 금융업계와 달리 2021년까지는 보험사들은 100%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슈어리움이 사실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토콜이 아까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A라는 보험회사가 혹은 A라는 보험회사가 B라는 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 보험 브로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플랫폼 이런 회사들이 같이 협업해서 보험 상품을 만들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슈어리움으로 자동 배분하는 게 가장 큰 기본적인 모델이고 사실 앞으로 보험사에서 이런 발전이 늦게 진행이 되더라도 이런 그 새로운 보험 상품에 대한 니즈는 P2P 보험사가 제일 큽니다. 국내에서 사실 P2P 보험이 아직 크게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이슈도 있고 한데 사실 뭐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는 굉장히 P2P 보험 시장이 지금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들은 시장에서 한 번도 고객들이 접해보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에 녹여지는 보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작은 보험사는 아니지만 악사가 최근에 피지라는 보험을 출시를 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혹시 여기 여행 가실 때 여행자 보험 들어보신 분 있어요? 많지는 않네요. 근데 사실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가입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집객용 보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DB를 컬렉트해서 추후에 나한테 크로스 마케팅하기 위한 보험인데 사실 이번에 피지에서 개발한 그러니까 악사에서 개발한 피지라는 보험은 파리랑 뉴욕이랑 비행 구간을 내 비행기가 목적지에 늦게 도착을 하면은 보험금을 자동으로 트리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클레임을 하기 전에도 이미 관제탑에서 늦게 도착했다 혹은 정시간에 도착했다라는 정보가 보험사에 가서 늦게 도착했으면은 보험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트리거하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고 보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런 퍼블릭 데이터나 수많은 IoT 디바이스들 업체들이 데이터 플랫폼이죠. 그런 업체들이 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협업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든 게 인슈어링 프로토콜이라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보험 가입자들이 인슈어리움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인슈어리움으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게 저희 회사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게 이게 프로덕트 사실 밸류체인을 조금 줄여놓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as i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고 언더라이팅이라고 하죠. 이게 언더라이팅이 좀 되게 슬픈 건데 보험 가입 보통 자동차 사고 이력이 많으신 분들은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공동 인수라고 해서 보험사 여러 개가 혼자 리스크를 다 책임지지 않고 공동 인수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리스크를 해칭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데가 언더라이팅 부서고 이제 보험금 취급 관리. 근데 지금은 보험사와 고객만 이렇게 있는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고객이 이런 신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 데이터를 보험사에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이나 IoT 개발자들이 쉽게 보험사와 협업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 안에서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밸류체인이 하나하나 각기 회사로 쪼개져서 어떻게 보면 보험사의 보험 산업의 탈중앙화를 저희가 이뤄내겠다는 게 마지막 엔드 픽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어떤 상품이 개발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시중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왜 그런 회사들 많을 거예요. 그 유저 베이스는 어마어마한데 돈 못 버는 회사들 되게 많죠, 저희 주위에. 근데 그 회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 어떻게 하면 수익화시킬 수 있지? 이런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저들과 어떻게 협업해서 싸게 보험 상품 개발할 수 있지? 개인 입장에서는 내 데이터 막 갖다 쓰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막을 수 있지? 혹은 내 데이터를 돈이라도 받고 팔 수 있지?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프로토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시는 것 같이 수많은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보험 상품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질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고, 유저 애쿠지션은 이 어플리케이션 회사들과 다양하게 바로 같이 개발해서 마케팅이라 또 굉장히 유저 애쿠지션 커스트도 낮아지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때문에 보안성도 투명성도 세큐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뭐 기업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많이 강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2018년 5월 25일부터 이제 GDPR 액트라는 게 이제 EU에서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법인데 개인의 그 고유 식별 정보를 개인의 기업이 무단으로 저장을 할 수 없고, 저장하고 있다면 파기하거나 개인의 정보를 저장한 데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저희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저희가 직토워크나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유럽 EU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 팔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그 데이터를 지금까지 저장하면 안 되고 파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로 인포스먼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앞으로 시사하는 바는 개인의 데이터는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데이터의 공유 여부는 개인이 결정한다. 그거에 따른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개인이 언제든지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크게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인쇼리움을 이제 ICO를 진행하시는 건 다 아실 테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65% 정도 시장에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토큰 발행 수량은 2억 9,700만 개, 그리고 이제 약 200억 원 규모로 이제 공모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만 지금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 중이고, 너무 사실 시장에서 좀 감사하게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서 퍼블릭 프리 세일과 일반 세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제 세일을 할 거다라고 답변을 지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문 자료에는 저희가 퍼블릭 세일 안 할 거다라고 나간 적도 있는데, 사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지금 굉장히 많은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투자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야기 중이고, 어떻게 그 퍼블릭 물량을 어떻게 소화할지는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거래도 상장하는 시점 지금 내부적으로는 5월 30일 정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저희 회사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함께 같이 일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보시는 것 같이 다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오랜 직장 경력을 갖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지금 오늘 스태프 목걸이를 걸고 계신 분들이 사실 다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에요. 지금 한 뜻을 모아서 이렇게 좋은 프로토콜을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박수가 다음 저도 이제부터는 이제 Q&A 세션으로 돌리도록 하고요. 마이크는 저희 최민호 팀장님께서 이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해외 시장 진출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지금 파트너사를 보니까 주로 국내 파트너사들이고, 어쨌든 이게 토큰이면 상장이 돼서 투자자들이 이익 환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투자한테도 중요하고 저희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프로토콜을 만들면서 사실 저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보험사들을 많이 만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아직 공표는 못 하고 있지만 컨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가 이제 외사들을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외사들과 컨택을 하고 굉장히 콘크리트한 딜들이 이제 한 2Q, 3Q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 회사들과 같이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거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냥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ICO의 성공적인 부분들은 좋은 파트너사들을 좀 빠르게 이제 흡수를 해서 저희가 목표하는 건 이제 회사들과 함께 2018년 내로 사용 가능한 보험을 출시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당연히 타겟은 이제 글로벌 마켓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국내사 관련 런칭은 따로 있나요? 아직 국내사 관련 런칭은 없고요. 사실 네. 저희가 이미 외사랑 너무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어떻게 보면 상장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뉴스를 뿌리려고 홀드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질문의 핵심은 사실 저희가 국내 타겟으로 만들고 있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이미 시작 시점부터 해외 타겟으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프라이버시 일 중에 저희 들어오신 기관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미 보험사랑 굉장히 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집단도 있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방위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You might have already answered this, but I couldn't understand a lot of the presentation because I don't speak Korean. But I'm a bit curious about how you plan on handling privacy of data and like ensuring that if I give my data to a company that I can actually trust that they're going to use it in the correct and responsible manner. So I think that's another really good question. So I think that one of the biggest reasons why we're using the blockchain is to ensure that privacy is secured. That we're actually thinking of not storing all the data at the Ethereum chain because the gas price is really expensive. So what we're asking as a protocol, as application developers, like IoT provider, there will be in charge of storing the data, and the actual the data will be stored and encrypted. They're using the data provider and the requester will use a paired key to make sure that they have the right access to the data. But when they access the data, then how do you know that they're not misusing the data? So that's I think that's the essence of the protocol we're actually building right now. So that what we're actually doing is every time that the user uses the application, they're going to create a new hash value of the actual data, the encrypted data, so that will be actually stored at the not really sure about they will be stored in the distributed storage or the off-chain, but I'm not sure that's the actual point of it, but they will be storing each of the created data will have each of its own hash value, and then whenever the user, the party, the data requester, they when they need the data, they will be directly accessing the paired key of the data, and they should be able to verify on the chain if the data is its integrity. Okay. Have you considered anything like homomorphic encryption for increasing privacy? So we're actually looking for all different kind of the privacy, the encryption method at this moment. But I think we don't want to stress out too much about the encryption. It's because I know a lot of ICO companies are stressing about using the different encryption method, different chain method, different types of nodes at this moment.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ill be solved by the community at this moment. But what we're actually focusing is build the right protocol, and we're kind of more focusing on building the community at the very first time. But we're actually exploring all different kinds of encryption. Thank you. 이 지금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바이어들은 좀 아마 빠르게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셀러를 확보하려면 아마 킬러 앱을 갖고 컨슈머를 만들던가 네, 맞습니다. 아니면 서드 파티를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전략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험회사를 처음에 이제 온보드 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을 온보드 시키는 건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맞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 이제 이더리움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뭐 채굴을 한다고 표현을 했을 텐데 채굴을 하시는 분들이 원래 이더리움처럼 그냥 개수가 소진되는 것만을 만약에 뭐 보상을 채굴자들이 받는다고 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채굴자들이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정도 이제 보너스를 이제 매 블락마다 부여를 해서 채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를 테이크를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먼저 어프로치를 하는 뭐 텔레메틱스 회사나 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걸음걸이 회사들은 이런 보너스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유저들은 애플리케이션들은 유저들이 그냥 무료로 앱을 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이제 저희 프로토콜을 따라오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유저들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베네핏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유저 풀이 많은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을 빠르게 저희 프로토콜로 흡수를 하려고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회사 입장에서 밸류는 뭐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태까지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당연히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뭐 당연히 돈을 받는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저희 프로토콜을 팔로우를 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사실은 바이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게 돼서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받을 수 있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원래는 뭐 아무 보상을 못 받고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윈윈 게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인 거래를 해야겠네요. 코인 우리 쪽 코인과 그쪽 코인의 거래가 필요하겠죠. 포인트라고 하면 그쪽 앱들에. 네, 뎁들에 당연히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최대한 보너스를 활용해서 그런 이제 좋은 앱들을 저희 플랫폼에 많이 흡수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웃스탠딩 김지훈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앱을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러면 데이터 제공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니까 서로한테 윈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직 사용자들한테 보상은 코인보다는 그래도 그게 원화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그게 코인 자체가 보상으로 느껴지기까지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그 코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원화로 바꾸지 않아도 좀 그나마 보상으로 느끼면서 더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뭐 근데 보험은 또 막 되게 활발하게 매번 막 그 데일리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사용자들이 당장 좀 보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류의 질문을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토큰과 이제 코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생각을 조금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화폐로서 동작을 해야 되고 토큰도 하나의 화폐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진짜 뭐를 할 거야 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시는 거 사실 굉장히 맞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한정된 코인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더 많아지게 해서 이제 공급은 일정하니까 수요가 가장 늘어나게 되면 이제 코인의 가치가 늘어날 거고 사실은 뭐 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뭐 금으로 커피를 사 먹을 수는 없지만 어디서 하나 통용될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에서도 이제 등록이 되고 리퀴데이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고 거기서 이제 보험 상품으로 이제 지급을 받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지만 일단 뭐 가장 근시일 내에 이 토큰이 이걸로 어떤 걸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여쭤보셨을 때는 사실은 저희는 그쪽보다는 토큰 저희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토큰에 대한 수요를 훨씬 더 이제 많게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수요랑 공급을 맞추는 쪽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직토 운영하시면서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셨는데 사실 이분이 보험회사들한테 정말 도움될 수 있는 데이터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로드맵을 저희가 좀 본 것 같은데 그 로드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비즈니스가 돌아가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회사를 했고 저희가 이제 걸음 수만 전달을 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직토라는 회사는 인쇼리움의 하나의 그냥 서드 파티처럼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뭐 운전 습관이나 사실은 아까 말씀 주신 뭐 트래블이나 다 내가 뭘 먹는지 사실 보험회사가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먹는지 얼만큼 잘 운동을 하는지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그런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대출을 받거나 뭐 카드를 쓸 때 내가 여태까지 사용한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보상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빌려서 잘 갚았고 내 소득 수준이 높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여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혜택을 받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건강하게 살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기준한 뭐 몇 세 이하의 남자, 여자 뭐 이런 병력이 없는 사람이면 다 똑같이 이런 그런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데이터의 플랫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질문에 로드맵 관련해서는 뭐 사실 저희가 웨어러블만 해서 이제 웨어러블 직토는 웨어러블이 아니라 사실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웨어러블로 시작했지만 이미 작년 3분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걷기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랑 그리고 5개의 IoT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제 융합시켜서 더 챌린지라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게 되고요. 사실 이게 저희가 첫 번째 가고자 했던 스태핑 스톤이고 이거를 사실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걸 바탕으로 KB 국민카드도 런칭을 했었고 이렇게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오픈 소스로 만들자라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인쇼리움 프로토콜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빠르게 지금 첫 번째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앵커 보험사를 잡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은 바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사실 외사 보험사 중에 앵커 보험사를 하나를 잡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을 온보딩 시키는 가장 이 프로토콜을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계약적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상장하는 시점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P2P 보험사를 사실 실질적으로 해외에 있는 P2P 보험사를 저희가 하나 선정하는 게 굉장히 저희 회사의 두 가지 가장 큰 핵심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보험사가 어떻게 보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주체이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회사들 형태를 초반에 먼저 유입시키는 게 가장 빠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뭐 헬스케어 쪽이 됐든 텔레메틱스 쪽이 됐든 IoT가 됐든 수차적으로 그걸 확장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디디넷 코리아의 김수민 기자라고 합니다. 전 질문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해외 진출 계획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내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보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내 시장도 아예 배제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험사들을 잡기 위한 지금 전략도 잡고 싶고 혹시 접촉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말씀해주신 대로 직토가 초반에는 이제 웨어러블 기업을 시작하셨지만 지금 플랫폼 기업으로 저는 점차 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나 앞으로도 뭐 새로운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직토 내에서 또 기기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앱 서비스라던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내놓으실 생각이 없으신지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실 이 프로토콜 관련해서 정확히 14개의 보험사, 손해보험사, 생보험사 다 합쳐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좀 어떻게 보면 제너럴라이즈 시키는 것 자체가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국내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미 보험사들이 수많은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쪼갠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좀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보험사들은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글로벌을 타겟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보험사들이랑 먼저 일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그들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상품 출시나
지급 관리, 뭐 상품 개발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더 접근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김경진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네, 아까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조금 더 이제 질문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원래 저희가 이제 걸음걸이 데이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10월에 이제 금융위에서 건강증진용 보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3만 원이나 첫 달 보험료 이상을 이제 고객들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는 행위가 불법이 됐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거나 이제 보통 이제 그 활동과 이제 먹는 것들이 이제 그 예제로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더 건강해져서 손해율이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돌려줄 수 있다는 법안이 나오면서 사실 저희가 사실 그 전부터 계속 꿈꿨던 세상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건강하고 잘 행동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들과 굉장히 많이 컨택을 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IoT와 이제 다른 데이터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 이제 집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걸음걸이에 좀 더 집중을 했었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보험회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이고 그 중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그런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도 다른 서비스를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 그 약간 이제 경쟁 코인하고의 좀 차이점을 좀 알고 싶은데 그 현재 지금 그 폴리스팔이라는 코인과 어떤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플랫폼 내에서 이제 그 죄송합니다. 네네. 그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 순환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라면 그 보상이 이 인쇼리움 코인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하부 코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보험료 지급까지 만약에 지급을 하신다면은 그 원화 지급으로 이루어지시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게 이제 다른 폴리시팔이라는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정확하게 다시 플랫폼 내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면 현재 봤을 때 하드캡이 굉장히 크진 않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상이 이 코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일단 첫 번째부터 저희가 폴리시팔 같은 경우에는 어감이 좀 안 좋은데 그 폴리시팔 같은 회사는 저희가 이번 싱가포르에서 사실 만나봤어요. 여성 CEO가 계시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폴리시팔도 다양한 프로토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저희는 뭐 보험을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바꿔서 뭐 메디컬 부분부터 저희가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험회사가 이제까지 미치지 못했던 영역의 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을 연결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지급 관리를 해주면서 이제 시장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회사고요. 이제 다른 폴리시팔이나 사실 인쇼엑스 같은 회사들도 이제 보험 쪽을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범위 내에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원래 하던 일이 이게 굉장히 잘하던 일이었고 이쪽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어떤 걸로 보상을 할 거냐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쇼리움으로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인쇼리움으로 할 예정이고 하드캡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하드캡이 지금 저희가 300억 정도 규모지만 하드캡은 저는 이제 투자가 되고 수요가 늘어나면 사실 그게 뭐 2억 9,700만 개라는 숫자가 소수적으로 많이 나눠질 수도 있고 꼭 이게 꼭 정해진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면서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원화로 받을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지금 저희가 보험회사랑 얘기를 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서 대표가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지만 제가 이제
마이크가 좀 무서워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도 가상화폐로 증거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험금을 납입을 받았을 때 그거를 가상화폐로 홀드를 하고 있다가 손해가 났을 때 그걸 지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퍼센트, 2, 3%로 움직이고 있는데 보험 이 어떤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등락이 있는 것들을 일반적인 보험회사에서 쓰려고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의 페이먼트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사용자들이 인슈어리움으로 결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버먼트 피아트가 백이 돼 있는 커런시를 활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세대 코인들도 있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여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교환을 해서 하나의 페이먼트로 해서 이제 보험료 지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받을 때도 소비자가 원하면 저희가 드릴 수는 있지만 다시 원화로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인슈어리움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험회사가 쓸 수 있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만들고 나서는 항상 준비 증거금이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저희 인슈어링으로 준비 증거금을 하라고 하니 이 가격 플럭추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재단 차원에서 하는 거는 거버먼트 피아트랑 묶어가지고 일단 언더라인 에셋은 거버먼트 피아트로 잡고 거기에 대한 플럭추에이션은 직토 파운데이션을 세팅을 하고 사실 저희 회사에서 제가 원래는 프롭 트레이더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어떻게 원동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인슈어리움을 뭐 예를 들어서 그 인슈어리움을 이제 몇 부분 어느 정도 저희가 팔아달라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제일 비싼 시장에서 팔고 다시 제일 싼 시장에서 그걸 묶어놓고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0%든 15%든 리저블 물량을 가지고 저희는 거기서 나는 차익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수익 구조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재단의 건전성을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통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이미 사실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몇몇 군데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이 센트라라는 회사인데요. 저희랑 굉장히 비슷한 모델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프로토콜 개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그 로드맵 부분을 이렇게 건너뛰셨는데 로드맵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로드맵 아니 여기에 그 마지막 부분에 아래로 그냥 며칠 로드맵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해놨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랑 2020년도에 어떤 일을 할지 조금 더 명확하게 써놨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프로토콜 개발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원래 갖고 있는 더 챌린지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고 원래 아까 그 가온 워킹업 카드라고 해서 KB 국민카드 사용자들과 뭐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걸음걸이 통합해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더 챌린지라는 앱에 가입을 하시면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 위에서 돌아가진 않지만 내가 이만큼 걸으면 이만큼 인슈어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하나의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이제 더 챌린지를 주로 먼저 돌아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제 보험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받아야 되는 사이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 몇 개의 회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 상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앞으로 쓰세요, 이렇게 하세요. 뭐 API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마음대로 해놓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API 설계, API라기보다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게 훨씬 더 맞기 때문에 지금은 딱 그 정도 상태입니다. My question is basically, let's say for example that I'm about to go hiking or something, and I buy a life insurance policy. So I go hiking and then I end up dying. How do you how can who's the one that's proving that the insurance company that they need to pay out? Like usually maybe you present a death certificate to the insurance company to prove that I actually died, and then you'd get the money back. But it seems kind of hard to enforce something like that in a decentralized system.
Yes, that's another pretty good question because that's why we want to kind of stay away from the medical side at the very first moment because you will need an inspector to actually verify the fact that something actually happened at the offline. So one of the reasons why we have at the protocol is if we grow that area to the medical area, we'll need an third-party inspector who will be inspecting those kind of things. But what we're actually focusing is more on the data side. Like make sure that you actually went to hikings or just that will be on the GPS. So it's more of what, and like if you walk 10,000 steps or more, that's already on the data. So you don't really need a lot of low-level inspector at this moment. But if you actually have to go with the medical data, if it's a fraud or not, it's a car accident, then you will need an inspector to actually go on the site to make sure that everything's all right. So you're going to be augmenting existing services Yes. rather than Yeah. replacing them. Of course. Thank you. 지금 보니까 그 더 챌린지에서 이런 걸 먼저 사용한다고 했는데 보상으로 그 더 챌린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현재 뭐 토큰을 뭐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지금 가상화폐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부분적으로 적용시킬 건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적용시킬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큰으로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토큰은 인슈어리움 그 토큰을 사용할 곳이 없다면은 결국에 유동성이 풀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유동성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도 이 토큰을 가지고 뭘 할 거냐라고 이런 건데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더 챌린지 관련해서는 더 챌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사용자 대상으로 당연히 할 거고요. 사실 가상화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조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조인을 안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전자월렛 주소가 없으면 사실 저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스토리지라고 혹시 분산으로 저장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이제 하드가 남는 부분을 빌려주면 이제 코인을 받는 이런 시스템인데 사실 스토리지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스토리지를 다시 환전을 해서 쓸 수는 있지만 스토리지 코인으로 뭘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는 다시 심지어 그 서비스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내가 그 스페이스를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플럭츄에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디지털 상에서 어떤 거를 이거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수요를 저희가 수요처를 훨씬 더 늘리는 방법이 그 홀딩되고 있는 효과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후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험을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저희가 보험 상품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코인들이 코인으로 보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서비스료는 피아트와 어느 정도 연동이 되면서 처음에는 좀 공존해야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더 이상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통 한국에서 저희가 뭐 컨퍼런스나 아니면 제가 뭐 발표를 하면 이렇게 많이 질문을 받는 경우가 없는데 사실 너무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질문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굉장히 제가 놀랐던 게 ICO에 대해서 물론 저도 이제 많이 배워가는 단계고 저희도 이제 블록체인과 ICO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단계지만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네트워킹 같은 거 할 건데 저희가 이벤트를 만든 가장 큰 이유도 뭐 내가 이거 한다라는 걸 홍보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해외를 많이 다녀서 이제 미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뭐 투자 형태는 어떻게 할 건지 요즘에 나오는 뭐 시큐리티 토큰 뭐 굉장히 많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과 이제 같이 미업을 하면서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또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시면 보통 저도 사실 그렇지만 그냥 서서 있다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 굉장히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고 아마 또 이쪽 관련 일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명함 주고 받으시면서 네트워킹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저희가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지금 8시부터 해시그래프가 그거 돼 있으니까 1시간 동안 이제